딸내미, 이제 너 시집 가면 우리가 뭘 믿고 살아? 아버지의 장난스러운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2 박수정입니다. 저는 금수저라는 말이 있다면 딱 그 표현에 맞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유명 건설회사 대표였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외제차로 등하교했고 해외여행은 1년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도 20살 전부터 당연했어요. 우리 공주, 오늘은 뭐 사줄까? 주말마다 아버지의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보,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저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대학은 당연히 명문대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편하게 일했습니다. 사실 일이라기보다는 출근 놀이에 가까웠죠. 중요한 일은 맡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를 사장님 딸로만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이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차분한 성격,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까지.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수정 씨, 제가 공무원이라 수입은 많지 않지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프로포즈 때 민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민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잖아.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야. 아버지는 사위 될 사람의 집안을 조사해 보시고는 만족해 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화려했습니다. 호텔 웨딩, 제주도와 몰디브 2번의 허니문, 그리고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강남 아파트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수정아, 시댁에 너무 예쁨 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들어가는 집안은 우리만큼 부유하지는 않으니까. 어머니의 조언이 있었지만 당시엔 그저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단아한 한복 차림이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민호의 여동생 민지는 대학생이었고 겉보기엔 모두 점잖고 예의 바른 가족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구나. 우리 민호가 복이 많아.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안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이 평생 행복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는 다정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듯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도 했죠. 우리 사위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시부모님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2개월 차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요리 실력이 없어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렀고 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꾸며준 그대로였죠. 우리 딸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림하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말씀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호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비싼 장난감도 스스로 돈 모아서 샀어요. 집들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불쑥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당황한 듯 보였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그런지 민호가 참 성실하군요. 라고 받아치셨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호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머님 말씀이 좀 이상했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부자 며느리 들어왔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으셨나 봐.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하셨습니다. 며느리, 집 구경 좀 더 하고 싶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집안을 둘러보시던 시어머니는
거실 인테리어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게 꾸미면 어떡해? 그냥 심플하게 살면 안 되나?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어요. 저희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어머님. 불편하신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 스타일? 이 집은 내 부모님이 사준 거잖아. 내가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공무원이라 돈을 많이 못 벌어. 내가 호강에 익숙해서 불만 있을까봐 걱정이야.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민호 씨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시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수 있어. 우리 집은 너희 집만큼 부자가 아니니까. 조금 열등감이 있으신 것 같아. 민호의 설명이 이해는 됐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다음 주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수정이는 요리를 안 하나 봐. 우리 민호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해줘야지. 아, 저희는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둘 다 바빠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신우이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요새 배달 앱 쓰면 정말 편하지?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야.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말이 비꼬므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야, 시댁 식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단지 우리 집은 검소하게 살아왔고 너는 풍족하게 자랐으니까 생활 방식이 다른 것뿐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단지 생활 방식의 차이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퇴근 후 시부모님 집에 들르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제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물으면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셔서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도 늘어났습니다. 사소한 집안일부터 명절 준비까지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간섭하셨어요. 저는 예의상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민호는 점점 변해갔어요. 결혼 초기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시댁에 가거나 혼자 야구를 보러 가는 일이 많아졌죠. 친정에 가면 부모님은 항상 물으셨어요. 수정아, 결혼 생활은 어때? 뭐 필요한 거 없어? 저는 매번 웃으며 다 잘 돼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어쩌면 제 자존심 때문에 문제를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차,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폭풍이 우리 가정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파산을?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결혼 1년 차,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왔어요.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친정은 혼란에 빠졌죠. 수정아,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시니 내가 좀 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소파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며칠 동안 면도도 안 하신 듯 했어요. 아버지. 다가가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정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리했어. 다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집, 차, 별장 모두 날아갔고 심지어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회사에 투자하셨다고 해요. 남은 건 작은 임대 아파트와 어머니의 약간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수정아, 이 일은 내 남편이나 시댁에 알리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부탁과 제 자존심이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게다가 시댁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친정 부모님을 돕기 위해 자주 드나들었어요. 민호에게는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는 듯 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이번 주말에 시댁에 좀 와라. 집안 대소사 의논할 게 있어. 시댁에 도착하자 민호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런데 큰아들 결혼시켜주느라 우리도 많이 힘들었어. 이번에 작은아들 민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수정이 친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민호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의해 볼게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가 어려워? 너희 친정은 돈이 많잖아. 작은 돈일 텐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정아, 진짜 친정에서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 그제서야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친정의 파산, 아버지의 상태, 그리고 제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민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파산? 그럼 우리 결혼할 때 받은 돈은? 집은?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좋아. 이런 상황을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하지?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던 그였기에 더 충격이었어요. 민호야, 괜찮아?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시부모님께 상황을 알렸고 곧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니?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이제 어쩌자는 거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갑작스러워서. 됐어. 아무튼 우리 민지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무뚝뚝해졌고 퇴근 후에는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노골적으로 저를 차갑게 대했고 여러 핑계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리려 애쓰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말마다 어머니 가게를 돕는 것뿐이었어요. 한 번은 시누이 민지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나한테 언니한테 물어보래. 용돈 좀 줄 수 있어? 거절하자 민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언니네 집안이 망했다고 해도 아직 돈은 있잖아. 인색하게 굴지 마.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시댁과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의 말에 깊은 실망감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 사이는 갈수록 멀어졌어요. 친정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셔츠를 세탁하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셔츠 깃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들고 있는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민호가 다가왔어요. 이거 립스틱 자국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냥 회식 때 직원이 실수로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늘 밖에 있잖아. 뭐, 날 의심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내 친정일도 있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날 밤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 몫의 고급 레스토랑 식사와 호텔 라운지, 음료.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였던 겁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 갑자기 많아진 회식,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모든 게 달라졌잖아. 우린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민호의 대답은 차갑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변명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맞아. 다른 여자 만났어. 내 직장 후배야. 날 존중해주고 내 말을 들어줘. 너와는 달라.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존중 안 했어? 오히려 내 시댁이 날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 그런데도 참고 견뎠어.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다 망쳐놨어. 우리 결혼할 때 너희 집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잖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호에게 중요했던 건 제 가정의 재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 만난 거야? 돈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집안이 부자라는 게 큰 매력이었지.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야 돌아온 그는 취해 있었고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집구석이 답답해서 못 있겠어. 소리치며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달래려 했지만 그는 더 흥분했습니다. 얘기? 뭘 더 얘기해? 내 친정은 망했고 우리 집은 내 돈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 화가 나서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그만해.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어요. 처음 맞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민호의 중얼거림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끝내야 해. 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앙을 불러왔구나.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시댁을 찾아갔어요. 민호의 폭력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널 때렸다고? 우리 민호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가 고개를 드셨어요. 수정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신우이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언니네 집안일도 있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가족에게 저는 한낱 돈줄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친정이 망하면서 제 가치도 사라진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힘들어요. 민호 씨가 외도하는 것 같고. 마지막 희망으로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증거 있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호텔 영수증, 립스틱 자국 사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셨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최선? 내 친정이 망해서 우리 민호 인생도 망쳤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부자라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할 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 세상에 사랑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널 만났을 때 제일 끌렸던 건 내 집안이었어. 솔직히 내 외모나 성격은 그저 그랬거든.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민호의 사랑도, 이 가족의 환대도 모두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왜 언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솔직히 우리도 의아했어.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네.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우리 민호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으면 떠나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댁에 다녀왔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내 얘기를 했다고? 그래, 다 말했어. 내가 나를 때린 것도, 바람 피운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또 때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겼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체면? 내가 날 때리고 바람 피운 게 내 잘못이라고?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어. 내 집안도 망했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 순간 민호가 시댁에 다녀온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거죠. 오늘 어머니에게 들었어.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너와 결혼한 이유가 내 집안 때문이었다고. 맞아, 사실이야.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게 큰 매력이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당당하게 그를 마주했어요. 내가 그렇게 속이 좁을 줄은 몰랐어.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사랑? 내가 날 사랑했다고? 그럼 왜 내 집안이 망했다는 사실을 숨겼어? 그것도 사랑이야?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친정 상황을 숨긴 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지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날 때리고 바람 피운 건 변명할 수 없어. 민호는 답 대신 제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보내셨어.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선물들. 가방을 열어보니 제가 시댁에 드렸던 명품 시계, 가방, 지갑 모두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위로 자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집에 얼굴 비치지 말래.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건 불행뿐이라고. 민호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전부 잃었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 없어. 이혼하자. 아침 식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번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어차피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이야. 그의 무심한 반응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별다른 이의 없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위자료는 없어. 내 집안이 망했으니 내가 가져갈 건 없다고 봐야지. 민호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민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는 친정이 파산하며 이미 처분된 상태였고 남은 건 제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정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넌 부자 남편을 만났어야 했고 나는 안정적인 집안의 딸을 만났어야 했어. 마지막까지 돈 얘기를 하는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넌 끝까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돈이 다가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10평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수정아.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돌아왔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거의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전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드셨어요. 수정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리했어.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 선택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새 출발이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돕기 시작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더 보람을 느꼈어요. 수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해.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랑 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방에서 나오셨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와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아, 아버지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 관련인데 한번 도전해볼까 해.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빛에서 생기를 발견했거든요. 정말요? 제가 도울게요,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아이디어는 건설 현장의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저는 특허 신청을 돕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아버지 회사에서 얻은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조금씩 희망을 키워갔어요. 어머니도 반찬 가게를 열심히 하셨고, 저는 낮에는 가게를 돕고, 밤에는 아버지의 특허 사업을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전의 풍요로운 생활은 없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민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정아.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안녕, 민호.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응, 나름대로. 너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일은 바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이미 사라졌고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잘 지내. 인사를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정 씨, 이번 특허가 정말 혁신적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특허 제안서를 검토한 투자자의 말에 우리 가족은 환호했습니다. 이혼 후 1년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건설 안전장치 특허는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처음엔 작은 회사로 시작했지만 곧 대형 건설사들이 연락해왔어요. 수정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특허 신청부터 마케팅, 투자 유치까지 모든 일을 도왔거든요. 어머니도 반찬 가게를 확장해 작은 식당으로 키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회사가 안정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마케팅과 해외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영어 실력을 살려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했고 곧 해외 계약도 성사시켰어요. 박 대표님, 일본 시장 진출도 고려해 보시죠. 거래처 사장님의 제안에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이제 해외 사업은 수정이가 총괄하니까요. 3년이 지나자 아버지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건설 안전장치로 시작해 다양한 특허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갔어요. 저는 이사로 승진했고 직원 100명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친정은 예전의 부를 되찾았고 오히려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이번엔 무리한 확장 대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출장에서 지훈을 만났어요. 그는 건축 디자인 회사 대표였고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이사님, 귀사의 혁신적인 안전장치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네요. 비즈니스로 시작된 만남은 점차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지훈은 제 과거를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수정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훈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전의 결혼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가며 관계를 키워갔어요. 5년이 지나 우리 회사는 상장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장으로,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니의 식당도 유명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성공의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의 근황이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김민호라는 분이 면접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예전 공무원 출신이라는데. 놀라서 이력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민호였어요. 그는 왜 공무원을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지원한 걸까요? 호기심에 직접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정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공무원을 그만두셨다고요?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파면당했어. 상사와 갈등이 있었거든. 그 후로 취직이 안 돼서 고생 중이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그저 덧없음이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적합한 자리가 없을 것 같네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야. 수정아,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 예뻐요? 5살 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공주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훈과 결혼한 지 6년, 우리는 딸 지민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상처받은 과거를 알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여보,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이지? 지훈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응, 2시에 시작해. 같이 갈래? 대답했어요. 우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와 성공을 다시 얻었지만 바닥까지 경험한 제 인생에서 봉사는 중요한 의미였어요. 급식소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 둘이 보였어요. 민호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놀라서 잠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지만 배식을 하다 보니 결국 그들 앞에 서게 됐어요. 수정아. 민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한때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분은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밥 많이 드릴까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잠시 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호는 파면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고 모든 재산을 잃으셨대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어머니랑 같이.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이웃일 뿐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사실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어요. 다음 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수정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수정이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 어머니도 미소 지으셨어요. 세웅지 마라고 했던가?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저는 민호와 시어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적인 돈을 주는 대신 민호에게는 작은 일자리를, 시어머니에게는 의료 지원을 제공했어요. 처음엔 그들도 당황했지만 곧 제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셨고 민호는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어요. 수정아,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민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지훈과 지민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속에서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불행 속에 행복이, 행복 속에 불행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명품이나 부유한 생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민이의 순수한 미소 속에서 저는 매일 행복을 찾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